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전보다 요령이 생기고, 뭐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볼까 하는 고민도 해보고, 어쨌든 간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자, 오늘은 또 저번에 이어서 또 4차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 앞에 올렸던 거를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아, 4차원이 또 이런 거구나, 1차원, 2차원, 3차원을 가지고 4차원의 성질을 이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4차원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4차원뿐만 아니라, 뭐 잠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3차원 공간도, 솔직히 3차원도 모양을 우리가 단정 짓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3차원이 무슨 모양이냐, 공간이 어떤 모양이냐, 뭐 어떤 간단한 질문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려면은 그 사물 밖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돼.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는 대상에서부터 내가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은, 자, 이게 우리의 우주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우주 밖으로 나와서 우주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우주 밖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를, 자, 우리가 지금 한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저기 앙리 푸앙카르라는 사람이 이게 수학적으로 우주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예전에 어떤 그 밀레니엄 난지였는데, 그게 바로 푸엔칼의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풀릴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아주 극히 얼마 전이죠, 러시아 괴짜 수학자가 증명을 해버렸는데, 페럴맨이라고. 뭐 푸엔칼의 가설에 대해서는 다음번 또 올릴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물론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뭐 푸엔칼의 가설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뭐 하여튼간에 우리가 3차원도 이렇게 모양을 특정 짓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4차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고 말한다면 더욱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5차원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앞에서 올렸던 것처럼 4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래 하위 차원들 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4차원의 성질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4차원에서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당연히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두 개를 연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원 어떤 사물을, 3차원 사물을 2차원 평면 위에다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겠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없어요, 일단. 물론 이제 어떤 단편적인 단면만, 뭐 앞면, 뒷면, 옆면만 담을 수 있어도 우리가 모든 면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죠. 사진이 여러 장 찍으면, 사진 이제 어떤 사진에 장수가 많아지면 점점 어떤 그 모습이 나오겠지만, 단 한 장 가지고 뒷모습까지는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뭘 보냐면, 자, 지금 여기 4차원에 우리가 지금 3차원 갖고 이야기할 거니까, 3차원에 이런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이런 평면을 통과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진행해서 코끼리가 여기를 통과한다 치면은, 자, 그럼 우리가 그럼 만약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평면 위에 사는 어떤 존재들, 즉 2차원에 사는 존재들은 코끼리를 절대 볼 수 없는데, 자, 처음에 코끼리가 진행할 때 보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런 모양의, 자, 2차원 세계에서 어떤 점 두 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코끼리가 점점점 통과하면은 점이 점점 커지다가, 그 다음에 콧등이 조금 또 튀어나오다가, 그 다음 나중에 점점점 콧등 위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통과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 단면에 이제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뿌리, 자, 뿔이 어떻게 되냐면 한 이만큼 뭐 들어왔다 치고, 여기도 이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 머리가 이만큼이 통과를 할 거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통과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CT 촬영처럼, CT를 생각하면 되겠죠. CT처럼 나중에는 머리 모양이 이렇게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나중 가면 이제 뭐 이 부분도 잠깐 보였다가 이 부분도 좀 잠깐 보였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 예측 불허로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모습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3차원 코끼리가 2차원 평면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과연 예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못한다는 거죠. 즉 어디서 뭐가 이렇게 나왔다가 또 그게 사라져 버리고, 나왔다가 또 아주 커졌다가 또 사라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 몸통이 이렇게 요거만 딱 보이고 엄청 크게 보였다가 사라져 버리고. 당연하죠. 이걸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요 비유를 예전에 그 누구죠? 굉장히 유명한 그 코스모스 저자, 칼 세이건. 칼 세이건이 그런 비유를 했었죠. 어떤 비유를 했었냐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2차원 평면인데, 뭐 그때 고양이가 확실치 않은데, 뭐 고양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했을 때, 자, 고양이 걸어간다 했을 때, 요 밑에 2차원 평면에 있는 존재들은 고양이 몸을 볼 수 없고, 그냥 이렇게 고양이 발자국이 산발적으로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차원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죠. 자, 3차원 공간에서 만약에 4차원의 존재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4차원 물체가 진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갑자기 여기서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뭔가가, 어떤 이제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 거고, 그 다음 물체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죠. 뭐라 특정 질 수도 없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자, 또 엄청나게 큰 모양이 됐다가 수시로 모양이 변하면서 사라져 버리고. 자,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4차원의 모양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떤 괴기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충분히. 자,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도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다음번에 또 할 것도 또 예고하자면, 자, 우리가 이제 4차원의 뭐 입체 중에서 뭐 하이퍼큐브라는 게 있는데, 하이퍼큐브라는 게 뭐 우리 3차원 공간에서는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인데, 정육면체인데, 4차원 공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정육면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3차원 공간으로 들어오면 그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모양 하나를 가지고 뭐 다양하게 바뀌는 현상들,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하겠지만, 왜 모양이 자주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에서 이런 어떤 그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서 이렇게 빛을 비춰버리면 밑에 그림자가 생기죠. 자, 이건 3차원. 자, 3차원 입체고, 자, 그 다음에 2차원 평면이고. 자, 그러면은 2차원 평면에 이 그림자가, 자,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죠. 뭐 약간 또 이게 뭐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비슷하게 보이는데, 뭐 다양한 그림자의 모양이 나오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3차원 정육면체가 2차원 공간으로 들어올 때 다양한 변화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4차원 물체가 3차원 공간으로 투영될 때는 그 모양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뭐 재미난 건데, 뭐 이건 좀 너무 좀 그랬나?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4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그 모양을, 변하는 모양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그렇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자, 3차원 공간에 있는 사람이, 자, 우리가 3차원 공간이죠. 자, 사진을 보면 사진에 전부 우리가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코끼리 사진 이 사진을 다 볼 수 있는, 어쨌든 사진 뒤는 상관 못 보더라도 다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2차원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 마찬가지로 4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만약에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는 4차원 존재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볼 수가 없이 뜨문 보는데 4차원 공간에 사는 물체 어떤 뭐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가 우리 3차원 공간을 봤을 때는 우리를 전후 좌우 앞뒤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을 사진을 모두 볼 수 있듯이 4차원 존재는 우리 동시에 여러 가지 방향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간단하게 수학적 아니면 어떤 각각 차원들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뭐 다음에 또다시 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4차원 얘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